우리 영호님. 현숙님은 영호가 내가 찾던 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반부터 마음이 콱 가버렸지.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나이도 괜찮고, 심지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것까지 되니까 현숙이 입장에서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조급해지지. 조급해져. 이런 정도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현숙님은 내가 찾던 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영호님이 메타인지가 잘 돼 있어. 훈련을 받은 느낌이죠. 스스로가 고민을 많이 해서 답을 찾았거나. 그래서 어쨌건 성장캐지. 성장캐로 자기가 살아왔음을 여기 와서 증명했어요. 본인의 삶도 좀 그렇고. 현숙님도 그런 부분을 좋게 봤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날 두 사람 사이에서 뭐 갈등 아닌 갈등이 좀 터져 나왔지만 그게 다음 주에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는 봐야겠지만 현숙님이 장점과 단점을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는 장점과 단점 둘 다 포함되는데 눈치가 빠르다, 센스가 있다. 장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상당히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장점들이 있지. 근데 단점은 방금처럼 눈치가 빠르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눈치를 많이 본다. 그리고 섣불리 판단한다. 감정적이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이전에 영훈님하고 갈등이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었잖아요. 영훈님의 말을 오해해서 들었단 말이죠. 현숙님이.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현숙님은 자기가 이제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마음속에서 보통 사람보다 좀 더 강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더 재밌는 사람,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무용이나 이런 거를 그만두고도 바로 그 전선에 뛰어들 정도로 뭔가를 계속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됐던. 그리고 보통 첫째보다는 둘째가 더 눈치가 빠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랑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고, 그리고 어떤 부모의 부재를 나눠 가진 경우에 더 빨리 어른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현숙님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선. 근데 이제 그 버려지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 조금 섣부르고 감정적인 부분, 불안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측면. 그게 이제 현숙님의 장단점이죠. 눈치가 빨라지려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지? 무슨 생각으로 말하지? 저 사람의 의중이 뭐지? 그래서 이게 상대를 판단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만 하면 상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쨌건 현숙님은 그런 분이고, 일단 외적인 부분도 그렇고 성격도 잘 맞는 것 같고 처음부터 외적인 부분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죠. 그래서 어쨌건 현숙님은 영훈님의 외적인 부분 처음부터 이제 곰돌이 스타일 좋다 이제 그랬고, 그리고 현숙님은 영훈님에 대해서 개그 코드를 얘기합니다. 나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개그 코드가 맞다는 거는 이 사람이 개그맨 같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저게 영훈님한테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긴 해. 굳이 개그 코드를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개그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거든. 이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 아니어도 유머 감각이 맞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 사람이 남을 웃기느냐 안 웃기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인생이 굉장히 각박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그냥 유쾌하거나 재미로 넘기지 못하고 그거를 다 사실로 받아들이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그 코드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유머 감각이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삶을 대하는 자세에 가까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그 코드가 맞아서 티키타가 잘 되면 너무 좋지. 근데 그거는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그건 플러스 알파고, 그런 어떤 유머 감각, 세상을 대하는 그런 감각들, 유쾌한 감각,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난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거를 들었을 때도 그거를 조금 더 유연하게, 이 사람은 되게 재밌게 얘기하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수가 적어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랑은 대화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돌려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냥 씩 웃더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가끔 그 어떤 유머 감각이 없는 댓글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환승연애 2인가 뭐 이럴 때 제가 어떤 캐릭터를 이분은 이제 공주님이셔서 저런 말을 하는 거죠라고 말을 했을 때 뭐 왜 저 사람을 옹호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 그때 되게 답답했거든. 아니 내가 지금 공주라는 말을 이 사람을 그 안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칭찬이라고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유머 감각은 어떤 단어에 꽂히는 거지. 맥락을 못 읽는 거지, 실은. 그게 감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건 저 개그 코드, 더 좀 더 폭넓게는 어떤 유머 감각, 어떤 센스,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개그맨 같은 그런 화려한 말빨, 아니면 뭐 슬랩스틱, 뭐 흉내 내는 거, 이런 거랑은 다른 거거든. 그냥 리액션만 잘해도 유머 감각은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그게 유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 그게 일종의 유머 감각이지. 그런데 어쨌건 지금 여기에서 현숙님이 영호에게 어떤 개그 코드를 얘기를 해버리니까 영호님은 내가 현숙님을 더 재밌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 꽂혔어. 그냥 대화가 잘 된다 정도로도 충분하거든. 근데 이 영호님은 현숙님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계속 재밌게 해주려고 하죠. 근데 노력하는 모습 자체는 되게 좋아.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성실하게 낮은 솔로에 맞게 행동한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해. 그래서 현숙이 바라는 영호, 마지막으로 이제 영호가 오고, 그리고 현숙님이 안녕하세요 하니까 영호님이 자꾸 이렇게 현숙님이 재밌는 사람 좋아하니까 영호님이 맞춰보려고 잘 애쓰고 있잖아 지금. 아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저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 노력한다라고 하면은 귀엽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면 귀엽지. 그래서 영호를 벤치마킹하는 게 광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족했던 어떤 이런 대화나 소통의 센스가 부족했지만 노력으로 개선하고 이겨내고, 아 저런 삶의 자세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광수에게 필요한 건 영호 같아요. 인생 PT 3기 모집이 시작됐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현숙도 이 영호님이 재밌어서 재밌는 게 좋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약간 현숙님 플러팅 기술이잖아요.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플러팅 기술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남발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귀여운 모습이 보였을 때 이제 하는 거긴 한단 말이야. 인생 PT 3기는 1, 2기 분들 연달아 신청 가능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습이나 이런 거를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노력형 계급 콤비라고 아주 박아버렸네요. 그렇게 이제 드립을 계속, 영호는 계속 노력하면서 갑니다. 뒤에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있네요.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전에 막걸리 먹으면서 했던 그 드립을 많이 먹어서 건너드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입소일에 처음으로 1대1 데이트. 아 그렇구나. 아 이 두 분은 그 실내에서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었지. 첫 데이트인데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져 버렸네. 현숙님도 그러면 이 데이트라도 끝나고 얘기를 했어도 좋을 텐데, 아니면 조금 데이트 중간이라도 자연스러운 자리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영호도 현숙님 그냥 항상 즐겁고 뭐라고 말할지 기대되고, 현숙님이 보면은 되게 눈치를 보고 긴장해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살짝 그 좀 뭐 안쓰럽다는 표현을 써야 되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도 좋은 면으로, 좋은 면으로. 근데 현숙님이 만약 이 영호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방송 끝나고 말했을 거야. 진지하게 생각해도 방송 끝나고 말했을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생각하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든 방송 끝나고 말했을 사람이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방송 중에 말했다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다. 이건 맞는 거지. 그래서 그냥 항상 즐겁고 뭐라고 말할지 기대되고, 그래서 계속 보고 싶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커져가고 있어요. 현숙님은 뭐 방송을 생각하고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점들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하고 그리고 센스 있는 사람인 거에 비해서 충동적인 면이 있잖아요. 이거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현숙님이 장점이 많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에 이제 그 일부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면이 좀 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불안 때문일 거고, 그런 거는 다스릴 필요가 있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정말 영호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지니까, 이 사람과 마음이 커졌을 때 또 그런 이유로 이 사람이 떠난다면 현숙님은 상처가 크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호는 다들 웃음꽃이 피네 이러면서, 영호 씨 다들 웃음꽃이 피다뇨?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두 사람 안 보이나 보네요. 웃음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여기서 현숙님이 지금 불안하니까 살짝 자꾸 찌르는 얘기가 나와. 지금 자기가 영호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영호는 그런 표현들이 자기 마음을 100% 표현하진 않아. 그게 서툴기 때문이고 조심스럽기 때문인데, 현숙님은 그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산하고 있나? 아, 또 저렇게 잘생긴 변호사라고 지금 이러는 거야? 이 잘생기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생긴 변호사라고 지금 뭐 머릿속으로 계산하나? 하긴 너도 뭐 그렇겠지 하면서 괜히 이 마음속에서 지금 쫄리는 거야. 자기가 좋아지니까 더 센 척하고 싶고, 좋아지니까 더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빠는 안 피었나 보네 이러면서 괜히 자기가 말할 것들이 있고 이러니까 자기가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오빠는 안 피었나 보네라는 말도 웃어줘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광수가 이런 사례가 있었냐는 말에 낯설 애청자로서 봤을 땐 많지 않다. 현숙님은 어머니랑 같이 낯설을 굉장히 많이 애청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뒤에서 어머니를 많이 존경했다 이런 얘기를 보면은, 어머니가 혼자서 두 딸, 최소 두 딸,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딸을 키우면서, 언니랑 몇 살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10살의 현숙님은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
부모가 어느 한쪽이 부재했을 때 그 한 부모의 역할을 나머지 구성원들이 나눠 갖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에게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하고 싶었겠지. 그게 됐다고 말하진 않아도 아이 입장에선 어쨌건 그런 자리를 채우려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와 더 끈끈한 정서적인 결합이 이루어졌겠지. 뭐 좋을 때든 싫을 때도 많겠지만. 이거는 삼각화랑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현숙은 나는 솔로를 보면서 엄마의 또 친구이자 끈끈한 그 구성원 역할을 했었겠지. 그리고 영호는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 잠깐 광수 위로식을 하고요. 이때 영호가 어떤 감정에 대한 이야기, 감정은 바다고 내가 그걸 억압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 중심의 영호가 그 자기 감정을 억압시켰던 그 시절에 현숙은 현숙대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걱정이 한가득이다. 왜냐면 현숙은 이게 이제 다음날 최종 선택을 아마 앞둔 것 같아요. 최종 선택을 앞두고 최종 선택을 하려고 하니 최종 선택을 하면 나가서 이제 썸이든 사귀는 거든 시작인데 그러면 사귀고 나서 마음이 커지고 나서 나 실은 이런 가정 환경이었어 라고 했을 때 아 그래? 진작 말하지 지금 알았어 잘 지내고 이렇게 되면 현숙님은 또 상처받잖아. 물론 뭐 또라는 건 저희 추론이지만 그러니까 현숙님은 지금도 이미 마음이 커졌는데 솔로나라의 특성상 금방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커진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받으면 현숙님은 그 과거의 상처까지 도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숙님은 지금 불안하고 조급함 이런 마음들 있지. 영호를 얻고 싶은 마음. 영호에게 이렇게 커진 마음이 어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로 영호에게 차이고 그렇게 차이는 과정에서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 하지만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그런 것들이 또 상충하면서 혼자 괴롭고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런 일들이 벌일까 불안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 될 거면 마음 커지기 전에 빨리 그냥 차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내가 만약 시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차인다면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내가 잘할게 내가 맞춰줄게 이게 안 되잖아. 누가 나랑 만나다가 너 얼굴 커서 안 돼 그러면 아니 살이 쪄서 안 돼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얼굴 커서 안 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거지. 야 그럴 거면 진작 말하지. 그러니까 굳이 이혼 과정 밝히는 게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그냥 소설이야. 현숙님이 지금 인물도 좋고 그리고 성격도 좋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과 만날 쓸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그래도 뭐 연애를 좋은 사람이 했겠지? 근데 그 사람이 그리고 뭐 변호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좋은 직업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육각형의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 두 사람은 처음에 이제 가볍게 만나다가 6개월 만나고 이제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고 한 1년 반, 2년 정도 사귀다가 아 그래 우리 이제 결혼하자 확정적으로 결혼하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갈까? 해가지고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렸어. 그리고 남자친구도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렸어. 근데 그때는 이제 어머니밖에 없었지. 거기까지 꼭 그랬다고 쳐. 근데 그렇게 한 뒤로 상견례를 잡기로 했는데 갑자기 하루 이틀 연락이 없어.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 달이가 두 달이가 그 다음에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날 우리 그만 만나자 얘기가 나와.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 결혼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얘기가 안 나와. 현숙님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상대가 결국은 말해.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이 지금 반대 중이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현숙님은 큰 배신감을 느끼는 거지. 아니 내가 너랑 결혼하는 건데 왜 그래? 너 괜찮다며? 안 괜찮으면 진작 말하지. 우리 엄마 널 보고 너 지금 사위라고 생각하는 우리 엄마는 뭐가 돼? 하고 현숙님이 거기에서 그동안 잘 맞춰준 현숙님이 그 상처와 배신감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그 남자도 뭐 어떻게든 하려고는 해봤는데 현숙님은 이 남자는 계속 좀 나한테 신뢰를 주려고 애를 쓰는데 현실적으로 움직임이 없고 그쪽에 부모님이 나를 인정 안 해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현숙님은 그게 우리 엄마한테 상처가 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 이혼 가정인데요. 그래 저는 그런 사람 안 만납니다. 이러면 상처가 안 돼. 별로 안 됐을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상처가 되지. 왜냐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미안해했을 거거든. 이제 아마 이게 물론 완전 100% 소설이야. 그런데 이게 충분히 저런 걸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영호님도 뭐 변호사고 그러지만 현숙님도 뭐 미모나 이런 것들이 다 훌륭하고 하시니까 그 좋은 뭔가 이 집안에서 기대받고 있는 그런 아들을 만났을 거잖아요. 그쪽에서 눈높이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꼼꼼하고 눈높이가 높았을 수 있겠지. 현숙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 영호가 또 자기소개 때 또 내걸기도 했고 그러니까 또 현숙님은 영호가 좋으니까 영호의 자기소개나 이런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걱정됐을 수도 있겠지. 그 상황에서 영호도 고민을 하는 건 맞지. 그러니까 무조건 돼, 무조건 돼. 이것보다 그래? 그리고 본인도 계산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그래. 그런 거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렇다고 해도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그러면 오히려 믿음이 가. 인간이 그런 것 같아. 여기서 영호가 아유 상관없어. 이거는 오히려 신뢰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했다면 현숙님의 마음은 편해졌겠지만 그거는 영호가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최종 선택만 보자. 근데 오히려 여기서 자기가 고민이 되지만 아유 나 거짓말 탐지기 때문에 그랬어 라고 상대 마음은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본인이 충분히 고민을 해가지고 아 그래도 오케이다 고다 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쵸? 그 이혼 가정이다라고 해서 배제하는 거는 당연히 너무 편견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편견이 뭐 잘못됐다라고 뭐 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 설득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현숙님도 그거를 설득하려면 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 전에도 만약 그런 상처가 있었다면 근데 그걸 설득하고 싶겠어? 응? 우리 엄마가 선택한 그 삶을 부정하는 남자인데 그리고 엄마와의 그런 정서적인 가까움은 보통 모녀보다 더 강할 텐데 그래서 현숙님은 지금 이제 걱정이 한가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대화도 안 되고 즐겁지 않았다면 걱정 안 했을 텐데 살짝 배부른 걱정이죠. 옥수님이 이거 들으면 야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대화가 안 되고 즐겁지 않았으면 걱정 말고 뭐가 있을 거 믿는 줄 알기나 해? 분노가 있단다 현수가. 야 대화되고 즐거웠으면 걱정 갖고 뭐라 하지 마. 지금 마음속에 분노와 그 참을인 지금 내가 300번을 썼어. 근데 이제 순자는 아 근데 잘 맞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현숙님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같이 의논하고 답을 내려도 좋은데 상대 말을 잘 이해하려고 애쓰고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현숙님하고 영호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두 분이 만나고 계시다면 두 분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완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모습 때문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상대를 무시하고 답답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 시기를 잘 극복하면 서로가 이제 보완하는 그런 커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나도 당연히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게 이제 수용 선택 전날 어느 정도 심도 있는 얘기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영호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서 괜히 지레 지금 겁먹은 거지. 예전에 자기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이 사람에게 마음이 커지기 전에 아예 그냥 아니다 하면 안 가려고. 불안한 사람은 결과가 이럴지 저럴지 모르는 상황을 좀 견디기 힘들잖아요. 현숙님도 조금 그런 면이 있죠. 오늘 뭐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영호가 먹는 게 중요해? 이거는 살짝 절반은 드립 같아. 살짝 드립. 먹는 게 중요해? 너랑 함께 있는 게 중요하지? 약간 플러팅 겸 드립인데 조금 웃으면서 그러니까 영호님의 뜻은 지금 먹는 게 중요해? 지금 내가 현숙님하고 데이트하는데 난 현숙님만 있으면 돼요. 난 얘기만 해도 돼. 그리고 우리 나가서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 의미로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현숙님이 살짝 쫄았잖아. 그래서 난 많이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데면 좋겠다. 영호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야. 근데 초반에는 저런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베스트는 이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이 사람이 나로 인해서 재밌는 거지. 차선책은 내가 그렇게까지 재미없으면 이 사람을 재밌게 해줄 수 있는 다른 것을 활용하는 거지. 그게 뭐가 있을까? 먹는 거, 먹는 즐거움을 주는 거. 아니면 같이 영화나 뮤지컬, 뭐 전시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든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재밌게 해주거나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재밌어 할 만한 거를 그냥 같이 하거나 주면 돼.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더 점점 나에게 열릴 수 있죠. 그렇게 영호는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약간 그런 현숙님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나? 약간 혼자 괜히 지금 쫄았어. 내가 혼자 또 영호 좋아하고 있다가 철퇴 맞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래 그 자신감 있고 유머 감각 넘치는 그런 현숙님 모음의 그 장점만 갖고 가도 충분히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현숙님은 그렇게 영호와 얘기를 했다 보니까 그 말이 신경이 쓰이는 거지. 잘해봐, 잘 얘기해봐. 근데 현숙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뒤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그리고 우는 모습까지는 좀 과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어떤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말한 현숙님의 모습이 나는 개인적으로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뭔가 현숙님이 이제서야 자신을 드러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까지는 굉장히 눈치 보고 두꺼운 포장지로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오히려 되게 훨씬 더 편해 보여. 전 정말 이틀 차부터 마음속으로 각오한 게 있었어요. 이 뒤에서 인터뷰하는 현숙님의 모습이 과장돼 있지 않고 이게 원래 현숙님의 톤이고 현숙님의 모습이구나 싶어요. 이건 빨리 얘기해줘야겠다. 이틀 차부터 생각했다라는 건 현숙님이 영호님이 이틀 차부터
영호님으로 선택했다는 얘기지. 그때 뭐 영수도 알아본데 뭐 순위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그 이틀 차 때도 영수를 알아본 이유는 영호가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라고 말했다고 현숙이 들었기 때문이죠. 아 복잡하네 말이. 영호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현숙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게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걸 알았고, 그치 최종 선택이니까 이 사람에게 최종 선택을 그런 식으로 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현숙님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면은 있지만 사람 자체가 심플하고 의리 있는 사람도 맞아. 그래서 영수를 알아보기로 해놓고 알아봤고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그날 저녁에 거절의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 왜냐면 영수도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수도 그래도 이 순위로 일단 남겨놓어 볼까 하고 갈 법도 해. 근데 어쨌건 그 의사가 전달이 안 됐을지언정 거기서 자기가 계속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전달이 안 됐나? 다음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런 것들이 그래도 현숙님이 그 사람이 솔직하고 투명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지. 그래서 언제 또 이렇게 1대1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이 낯설 제작진 분들이 또 아주 대단하잖아요. 잘 된다 싶으면 2순위 데이트, 잘 된다 싶으면 뭐 어떻게든 랜덤 데이트 섞어버린단 말이야. 그들에게 주어진 실현의 목걸이가 또 주어진단 말이에요. 낯설은 말만 연애 프로지 사회 실험이기 때문에 낯설 나와서 연애를 해? 그러면 너네 실험 대상.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만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낯설 분들은 우리도 약간 시청자 입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연애를 하네? 재미없어. 아니 벌써 뭐 커플이야? 재미없어. 커플 별로 재미없어. 막 둘이서 알콩달콩해? 재미없어. 이 전기수도 광수랑 영자? 재미없어. 둘이서 결혼을 해? 재미없어. 그런 건 있죠. 물론 뭐 광수랑 영자님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있었지만 연애 프로인데 연애하는 모습이 제일 보기 싫어. 그렇게 현숙님은 영호에게 들려줘야 될 중요한 이야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들려줘야 되고 또 영호가 기다려주고 이러니까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와?부터 이런 거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두 분이 사귀면 이런 거는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근데 영호가 늦게 오긴 했나 봐. 광수 상담해주고 왔죠. 그치. 그러니까 제작진이 원하는 거는 커플이 되는 거는 마지막에 반전으로 커플 되는 걸 원하지 뭐 처음부터 이렇게 딱 둘이서 눈 맞아가지고 되는 걸 원하진 않죠. 그러면 보통 서사가 재미없거든. 그래서 광수랑 울다가 늦게 마중온 혼자만 남았었구나. 그래서 광수랑 울다가 늦게 마중을 왔고 그래도 현숙님은 이제 누워서 또 심란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님이 또 불안하고 또 조급하고 충동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머릿속으로 영호가 막상 나랑 사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부족한가? 하긴 내가 부족하지. 내가 어차피 부족해서 지금 그런데 이것까지 알면 영호한테 어차피 차이나? 차일 거면 빨리 말해야지. 내가 뭐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 딸인데 우리 엄마 때문에 날 싫어하면 나도 그런 놈 안 만나? 이렇게 그냥 혼자 그런 상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데이트를 가고 타면 돼? 개인적으로는 영호가 이렇게 문 열어주고 이런 거 안 하는 거가 난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문은 안 열어주는데 밑에 슬리퍼 있다고 딱 말해주거든? 이게 오히려 일상적인 데이트에서의 배려지. 데이트 할 때마다 가가지고 문 열어주고 와가지고 하는 거는 오바스러운 것 같아. 근데 뭐 이게 낯설이니까 뭐 거기서 문 열어주는 분들 뭐 나가서 뭐 문 차 탈 때마다 평생 문 열어주겠어요. 빨리빨리 그 서로서로 각자 문 열고 또 이 사람 이렇게 타고 있을 때 내비 해가지고 찍고 그 서로서로 그게 분담이 돼 있어야지. 그게 헤어질 결심에서 그 도시락 치우는 모습이잖아요. 거기서 뭐 탕웨이가 이렇게 도시락 치우려고 그러는데 박해리 아야 괜찮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유 제가 이게 다 닦아야죠 하면서 막 먼지 쓱싹 하면 노래 부르면서 막 닦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뭐 이 사람 친절하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서로 합의 맞는 게 아니야. 거기서 이 사람이 뭐 이쪽 치울 때는 저 사람이 저쪽 치우고 이렇게 하면서 둘이 살짝 하면서 약간 왈츠를 추듯이 가잖아요. 이 차 타는 것도 실은 그렇지.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 오는 동안 나는 뭐 내비를 찍고 뭐 아니면 그러면서 이 사람 뭐 히터도 뭐 틀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떻게 뭐 합이지. 그럼 요란하게 배려해주고 이게 오래 가지도 않고. 그렇지. 먼저 해가지고 멍뜨를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준비하면서 나갈 길이 있었으면 겨울이면은 미리 시동 켜놓고 한다거나 그런 게 배려지. 거기서 막 와가지고 문 열어주고 어서 칩쇼 막 이런 거는. 그리고 안전벨트 채워주고 야 나도 손 있거든. 그럼 엉뜨가 히터보다는 빨리 열이 전달되긴 하지만 그래도 2, 3분 먼저 켜놓으면 좋잖아요. 앉자마자 따뜻하니. 그렇게 뭐 슬리퍼 해놓고 안전벨트 하는 동안 여기서는 뭐 내비 찍고 그런 것들이 나는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 근데 뭐 이것도 뭐 커플마다 그건 다를 수 있겠지. 그래서 하지만 현숙님은 여긴 또 솔로 나라잖아요. 보통 차문 열어주고 그러던데 그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영호가 내가 문 열어주고 문 열어주지 않는 대신에 슬리퍼도 해놨고 문 열어주는 거 그거 다 가식이야 가식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 맞다 하고 말았어.
이런 게 서로 어떻게 보면 져주는 거고 합이지. 미안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이게 좋은 거지. 굳이 뭐 어떤 논리적으로 말해서 이기고 이제 그런 것보다. 지금 영호도 이날 텐션이 낮은 게 울다 왔거든. 울다 와가지고 데이트 전에 지금 가가지고 손수건으로 울고 그러고 왔으니까 이게 텐션이 올라? 방금까지 울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또 드립 쳐야 되니까 이게 영호 씨가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유쾌한 쪽으로 발달된 사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노력형 인재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울다 왔어. 울다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광수 씨의 어떤 그 눈물이 지금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죠. 영훈님은 지금 다운돼 있지. 그래서 남자들 되게 진지한 이야기 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 진지한 얘기 했다고 하니까 지금 현숙은 여기서 만나도 밖에 나가서 사귈 수 있을까? 사회에서 만나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을까봐 현숙님은 걱정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영웅전설 얘기했어. 영웅전설이랑 어떤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 했어. 근데 지금 현숙님은 진지한 얘기를 했다는 게 어떤 나가서의 어떤 미래를 그릴 만한 이성들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봐 현숙님은 지금 더 마음이 쫄리는 거지. 그래서 오빠는 그러니까 저 진지한 얘기가 여기서 커플이 성사되면 나가서 사귀느냐 뭐 뭔가 결혼할 만한 상대자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게 진지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거에 했던 게임의 어떤 캐릭터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진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뭐 솔로 나라에 와서 연애하고 결혼할 목적으로 지금 만나는 와서 누군가의 동성의 눈물을 그렇게 진지하게 컨설팅 해줬을 거라고는 현숙님은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렇게 다운돼 있고 이런 걸 보면은 막상 나가서 사귀려고 하니까 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현숙님이 이제 오해를 해버리는 거지. 그것도 한편으로는 현숙님의 섣부름과 그 상처가 큰 부분들이 현숙님에게 자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현숙님이 오빠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호는 나도 진지하지.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진지한 얘기 했구나. 오빠는 나도 진지하지. 그러니까 현숙은 이 사람도 지금 진지하게 결혼이나 이런 걸 생각하고 나를 만나려고 하고 있구나. 남자들끼리 진지한 얘기 했어.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 사람과 만나는 얘기 했겠구나.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영웅전설 얘기했어. 그리고 그 눈물 흘린 거 위로해주고 멋있다 멋있다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하나도 안 진지해 보여서 그게 내가 현숙은 지금 되게 진지하잖아요. 영호가 되게 결혼할 만한 사람이잖아. 결혼하고 싶은 상대잖아. 외모, 직업, 성격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게 다 마음에 든단 말이야. 그래서 진지해졌죠. 현숙은 지금 굉장히 진지해졌어. 근데 영호는 나만큼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이 안 보여. 그러니까 진지해? 진지한 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두 사람 다 서로의 관계에서 모르겠어. 두 사람이 잘 됐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자신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품은 채 데이트길. 영호는 하고 싶은 말이 뭐죠? 거짓말 탐지기로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지? 어떤 질문을 준비해 왔을지 궁금하다.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 오빠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첫인상 3초 안에 모든 게 결정되는. 다들 뭐 완전 혼돈의 카오스인데 나는 힘들지 않았어. 그게 나는 처음부터 너였다. 너무 확실하게 네가 들어왔고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맞죠? 이거는 뭐 이제 와서 하는 말은 아니고 이거는 맞지. 영호가 1순위였던 건 너무너무 맞지. 그래서 영호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려고는 나도 너였어. 근데 영호는 나도 처음부터 너였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진심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거짓말 탐지기 하면서 장난도 치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려고 왔어. 근데 일단 광수랑 얘기하고 가서 지금 톤이나 이런 게 다운돼 있지. 근데 현숙은 이런 거에 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 사람이 또 진지하고 뭔가 그런 얘기 하려고 왔어 하면서 자꾸 그런 일하는 어떤 불확실한 그런 지칭하는 말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숙님은 계속 지금 내가 이 사람이 좋고 불안하니까 부정혈화가 슬슬 돈단 말이지. 그래서 눈치를 자꾸 보고 이 사람이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나? 이 전에도 다른 사람 알아보려고 했던 게 영우긴 했었지 이러면서 계속 걱정이 돼. 자기소개 때 이제 개인사라는 게 이제 가정 환경을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개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딱 이게 걸린다. 그래서 영호가 그런 가정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나쁜 환경에서 나를 자란 건 아닌데 어쨌건 남들이 봤을 때 이혼 가정이라고 보면 그것을 좋지 못한 환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적이 있어서 너도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격사유라고 느낄까봐 고민이 된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네가 된다 안 된다를 확실하게 얘기해라. 나는 이것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싶지 않다. 공은 너에게 던지겠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살짝 보호하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소리가 잘 안 들리게 해가지고 이게 넘어가요. 그래서 언니도 있고 그리고 10살에 그 일을 겪었고 그렇게 이제 개인사를 털어놨고 그렇지 편부 편모여도 양보면 있는 가정보다 화목한 집은 많죠. 그럼. 근데 이제 현숙은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으니까 저거를 나쁜 환경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개인사를 이제 털어놓고요. 그래서 아 너는 괜찮냐? 이제 영호는 여기서 아 너는 괜찮아. 그래서 뭐 현숙은 상관없다. 그게 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근데 이제 상대방은 하면서 영호를 말하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를 만나는 이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했는데 굳이 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어쨌건 나이가 많은 건 영우니까 영우로 다시 말을 다시 타겟팅해서 그러니까 오빠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래서 영우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얘기 좀 더 해줄 수 있어? 이거는 여기서 이제 진짜 꼬인 사람들은 뭐야 내가 지금 이혼했다고 하니까 그거 뭐 꼬치꼬치 물어보려고 뭐 또 흠을 잡으려고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근데 이건 너무 꼬인 거고 여기서는 아 영호가 그래도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를 좀 더 해줄 수 있어 라는 말은 이혼 가정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영호는 지금 그 말을 던지는 거야. 네가 이혼 가정일 수 있지 이어도 되고 그런데 네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는 궁금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이 다 있었어. 근데 뭐 우리 부모는 한쪽은 맨날 술 먹고 한쪽은 맨날 집에 막 때려 부셔. 그런 집에서 항상 공포스럽게 살았어. 물론 그렇게 살았어도 그걸 이겨내고 성숙할 수 있지. 본인의 어떤 의지로 그걸 이겨낼 수 있지. 근데 그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한 부모와 살았어도 그 사람에게 어떤 충분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잘 의지해 나가면서 커났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지.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제가 뭐 이번에 심리 칼럼에서 여러 가지 뭐 최근 연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굉장히 단순하지만 의미 있었던 연구가 혼자 사는 것, 혼자인 상태와 커플인 것, 결혼해서 사는 것. 그게 전체적으로 퉁쳐서 비교를 하면 전체 평균은 연인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쪽이 행복도가 좀 더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걸 퀄리티로 들어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제일 낮은 건 불행한 부정적인 사람, 나쁜 사람과의 결혼, 나쁜 누군가와 있는 게 싱글보다 못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결과인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하고 파편화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영호는 그래서 부모님 얘기를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호는 상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기회를 더 주고 더 너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현숙은 뭐 어떤 거? 근데 현숙은 지금 자기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거든. 현숙이 예상했던 반응은 괜찮아 괜찮아 였거나 아니면 아씨 어떡하지? 라고 하고 말을 입국다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부모님 얘기 좀 해줄래? 라고 하니까 뭐야 약간 당황스러웠어.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들어가면 영호가 그래도 신중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네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 라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게 있냐? 라는 거지. 그러면 현숙님이 내가 비록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도 우리 부모님과 나는 이런 시절을 보냈고 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자랐고 그래서 이런 걸 더 생각하고 살고 있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되게 좋은 거야. 영호가 원래부터 이게 가능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이 노력형인 것 같아요. 그치 영호가 여기서 저 상대의 어쨌건 어린 시절의 상처인데 그거를 뭐 구구절절 계속 얘기하기도 참 어려웠을 거고 영호도 복잡했을 거야 머리가 앞에 카메라 있고 그런데 아 현숙 씨가 이게 방송에 공개되고 내가 이걸 계속 언급했을 때 이게 현숙에게 좋을까? 라고 해서 말수를 줄인 건 그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현숙은 뭐 특별한 뭔가 스토리는 없는데 왜냐면 지금 너무 당황스럽거든. 영호의 반응이. 아 변호사면 의뢰인이 왜 그렇게 되는지 배경을 들어봐야 되니까 뭐 직업적인 부분이었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그러면서 이제 현숙은 나 우리 엄마 진짜 존경하거든. 한편으로는 저 존경이란 말 속에 현숙의 마음에는 미안함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만약 안 될 사이면 빨리 정하고 시작도 안 하는 게 현숙 입장에서의 마음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자기 어머니 얘기하고 그리고 영호는 말수가 줄어들고 오늘 만나자마자 텐션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남자들끼리 진지한 얘기는 했다 그러고 이제 현숙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막 머릿속으로
그 부정적인 소설들이 돌아가는 거지. 그래도 현숙님이 그런 얘기를 또 차분하게 듣고, 그러니까 영호는 그렇구나 하고 갔는데, 여기서 아우 그래 뭐 너 정말 너무 잘 컸다 그렇게 하면서 막 좋은 말만 해주는, 또 영호는 또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듣고 자기가 이제 충분히 생각하고 할 말을 해. 근데 이제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왜 현숙님이 저렇게 불안한데 위로도 안 해주고 그러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누군가는 영호의 저런 태도를 보면서 나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좀 일부 분들이고, 왜냐면 불안도가 크면 영호 같은 태도가 그 불안을 잠재워주지는 못하거든. 그래서 현숙 씨도 이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이 사람이 정말 별로였거나 알아보기 쉽지 않았다면 얘기 안 했을 거다. 그쵸?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다면 별로였다. 그건 아닌데, 얘기를 했다. 이거는 확실히 좋아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확실하지. 어떤 반응할지 가늠도 안 됐고 예상도 안 됐고, 영호의 반응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지. 그게 진짜 표현 방식이 다른 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현숙이 영호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마음이 식은 거야. 그런데 영호가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식은 거랑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사람 관계가 어려운 거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애정이 있고, 그리고 어떤 나에 대해서 그 헌신이 있고 이렇다고 해도 태도가 너무 다른 거지. 이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고방식도 다르고, 이렇게 뱉을 때나 이럴 때 태도도 워낙 다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이제 다음 주에 현숙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 같거든요. 그때 봐야 돼. 그때랑 비교해 봐야겠지. 지금 왜냐면 그 영호는 현숙을 위로해 주는 게 좀 이상한 거야. 왜냐면 부모가 이혼을 얘한테 얘기했어? 그거를 참 뭐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야. 왜냐면 자기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 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모성애가 강한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거든요. 섣불리 위로하려고 들어. 그런 게 되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근데 영호 같은 반응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숙님도 그렇고 불안함이 사그라들진 않거든. 거기에서 나는 너랑 만나는 거지, 너의 어떤 가정환경, 내가 가정환경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던 거는 그 사람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나는 지금 현재에 네가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걱정,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다면 더 좋았겠지. 근데 그거는 불안은 잠재울 수 있는데, 약간 들어보니까 어때요? 조금 꾼 느낌이 나잖아? 지금 내 말투는? 그런 차이는 있지. 근데 어쨌건 불안을 잠재워 주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더 좋긴 했겠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싫었던 걸 수도 있는데, 이게 힘들었겠다라고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 솔직히. 그래서 더 불안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현숙님은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어떤 갈등인 상황에서 눈치를 보고 그런 갈등을 풀려고 하는 애교 많은 둘째였겠지. 애교 많고 힘든 부모를 그래도 위로하고 가정을 봉합하려고 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아이였겠죠? 그러니까 유머 감각도 발달하고 눈치도 빨라지고 했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얘기해서 고맙다. 그거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면 빨리 얘기해줬으면 해서 꺼낸 이야기. 그때부터 이제 신경이 복잡해지고, 현숙님도 이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호랑도 되게 맞추려고 엄청 눈치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찍고도 몇 점 해서 뭐 드립, 이 사람한테 드립을 칠까 아니면 좋은 말 해줄까 막 고민하면서 맞춰주거든. 그러면서 이제 현숙님은 본인이 이제 걱정이 되고 그 영호의 마음이 식었을까봐 불안하니까 생각이 많아진 얼굴이고, 영호의 얼굴은 계속 이래. 근데 여기서 영호가 뭔가 이제 이런 드립이나 이런 걸 치진 않았지. 본인도 이제 고민을 해보고 있었겠지. 아예 아무 생각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속마음 인터뷰를 할 때는 그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거는 정말로 신경을 안 쓰고 정말 거짓말 탐지기만 생각했다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머릿속으로 고민은 있었지만 그래도 현숙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그런 거는 상관없다라고 결론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거짓말 탐지 같은 거 준비해서 그냥 재밌게 진실 게임 하려고 했는데, 그러게 강도는 최강도로 해야겠죠. 여기 보면 옆에도 뭐가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뭘까? 이거 모자이크 돼 있는 것 같지? 다른 것도 뭘 준비한 게 많나 봐 진짜. 이거 전에 트렁크 이런 게 막 없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자꾸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이템도 준비해 간 건데 처음부터 차에서 그런 대화가 오가니까 아이템은 일단 못 쓰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영호가 나름의 배려인 것 같아요. 영호는 지금 이 방송에서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로 결정한 후의 인터뷰니까.
혹시 나의 노잼 진지함 때문에 현숙이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두 사람이 서로 형커가 돼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재밌게 시청하고 있으면 참 좋겠네요. 최종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뭐 라이브 했는데 최커도 안 되고 라이브 했는데 밖에서 만난 적 없어요. 뭐 이러면은 되게 약간 서운할 것 같긴 하겠다. 그렇게 믿으면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 이 사람이 도둑이다라고 내가 믿어버리면 이 사람이 하는 눈빛이나 행동이나 이런 게 갑자기 도둑처럼 보여. 그렇게 서로 다른 이유로 걱정에 빠졌고 여기서 이제 방송의 편집상으로는 영호는 거짓말 탐지기가 머릿속에 가득하고 현숙은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정리할까봐 그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렇게 이제 방송 편집은 돼 있지만 영호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재밌는 말을 해도 되나? 뭐 현숙이 말한 거 정도는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슬픔이 만지면 물드는 것처럼 광수 위로를 해주다가 물들었다고. 그렇게 두 사람은 야외 카페였네요. 여기 왠지 강아지들이랑 오면 아주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카페네요. 그래서 결국 거짓말 탐지기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영호는 현숙이 말한 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웃겨주고 재밌게 해주고 싶은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꺼낼까? 그래도 꺼내서 이거 하면 좀 재밌어지려나? 본인도 머리가 복잡한 거야. 저 선글라스가 뭔가 그건가? 그 무거운 건가? 훈련용으로 쓰는 선글라스야? 영호 반응이 아쉬운 건 맞고 베스트 답변이 있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영호가 원래 자기가 했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대응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영호에게 그런 세련된 대응까지는 기대하지는 않는 거지. 근데 어쨌든 영호 씨가 진심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래도 현숙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본인이 표현이나 이런 것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치 순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를 결국 꺼냅니다. 이제 현숙은 뭐 예능인이냐 내가 원래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재밌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또 다운되는데 눈치 없이 저건 꺼내면서 막 히히덕거리자고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거기서 내가 더 힘들었던 거.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나는 뭐 이런 일을 겪었어. 아니면 나 크루즈 여행할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 하면 약간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 사례. 내가 더 그래라는 뭔가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한 멘트들이 더 위로 방식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네요. 영호는 지금 못내 아쉬워. 현숙을 좀 재밌게 해주고 싶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미련이 가득합니다. 뭔가 지금 어떤 질문을 할지 막 하하호호 까르르 이런 거 막 생각하면서 준비해 왔는데 지금 어떡하냐고. 그래서 너는 뭐 현실적인 조건이나 그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 없냐. 그래서 최종 선택의 무게나 속도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영호가 말하는 최종 선택이 이제 네 가지인 거지. 하나는 그냥 솔로 나라 안에서 최종 선택하고 끝. 아, 최종 선택 커플 완성. 자, 우리 3초 사트 끝. 자, 잘 놀다 갑니다. 안녕. 우리 저는 DM의 세계로 가요. 끝. 이게 1번. 그리고 그게 아니면 뭐 썸, 사귄다, 결혼. 이렇게 하면 총 4개인 거지. 잘 놀다 갑니다. 아니면 썸 시작 좀 몇 번 만나는 거 시작. 아니면 나가자마자 사귀면 이제 손부터 잡아야겠죠. 아니면 이제 나가서 이제 결혼을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 거. 이런 커플도 있었지. 근데 이제 보통은 뭐 여기서는 1, 2번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커플은 이 0번도 꽤 많죠. 잘 놀다 갑니다. 영호는 3번 생각했을라나? 2, 3번 정도? 3번에 가까운 2, 3번? 한 2.7번. 2.7번쯤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현숙은 아유 천선택 하자마자 결혼 준비하러 가는 건 그건 이러지만 그러면 천선택 하자마자 사귀는 것까진 괜찮다는 거 아니야. 현숙도 그러면 천선택 하자마자 지금 사귈 생각 하고 있네. 근데 이제 급하면 그럴 수 있겠다. 나이가 이러면서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숙님도 결혼할 사람을 찾고 싶은 거야. 그렇게 말했었죠. 영수를 처음에 바로 배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수가 어떤 결혼이나 이런 거에서 진지해 보이지 않았거든. 현숙은 최소 6개월, 내 기준에 최소 1년은 필요하다. 그래서 영호가 거기서 진지하게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1년 연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영호는 길게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이게 영호 입장에서는 살짝 뭐 좀 과장해서 말하면 컴플렉스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죠. 드러내고. 근데 솔직하게 드러냈지만 괜히 찔리지. 이제 현숙은 그런 건 괜찮다. 나는 그런 괜찮다. 그러니까 영호 입장에서는 저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의 단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영호는 그냥 잘 모른다라는 의미인 거지. 현숙은 괜찮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영호 너도 나의 어떤 거에도 그런 건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 봐줬으면 좋겠어라는 의미도 좀 생각하고 담은 거겠죠. 그래서 갑자기 왜 또 시무룩해졌어? 현숙님 눈치가 그냥 아주 눈치가 빠르기도 하고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호가 이제 시무룩해진 이유는 자기가 4개월밖에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 마주하고
또 그걸 얘기해야 되는 게 좀 그런 거지. 여기서 현숙이 이제 장난으로 휴지를 건넵니다. 근데 이제 현숙은 장난을 치면서도 자꾸 마음이 무거워. 지금 영호가 자꾸 저렇게 말수가 줄어들고 자꾸 경직되는 게 다 전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숙 씨가 영호가 좋아서 그런 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처럼 영호도 현숙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다시 숙소로 돌아옵니다. 현숙이 이날 대화가 좀 없었으니까 오빠 또 궁금한 거 없어? 근데 현숙은 이 과묵한 영호에 어느 정도 적응은 해야 돼. 왜냐면 영호 씨가 원래부터 그렇게 엄청 재밌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고 말수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적응하고 개그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디폴트로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질문하고 싶은 거 없냐라는 거 이제 영호는 고민을 합니다. 뭘 질문해야 되지? 과부하가 걸렸죠. 운전하고 지금 이 질문 저 질문 고민하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현숙이 기분도 좋고 분위기를 다시 띄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막 해. 과부하가 걸리면 입 밖으로 소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없나 보군. 왜냐면 지금 현숙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는데 말을 해주면 왜 생각나는 게 없어? 급해. 현숙님 너무 급해. 근데 이제 여기서 자기가 말한 게 집중하고 있어서 이 말은 나 집중하고 있으니까 질문하지 마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집중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질문을 지금 떠올리질 못했어 미안해 라는 뜻이지 실은. 그러니까 영호가 진짜 이 집중하고 있어서는 운전하면서 뭔가 이 현숙에게 하고자 하는 질문을 선별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머리가 굴러가는 속도가 늦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할 게 없나 보군. 아니야 공원 없는 거 아닌데 내가 지금 운전하다 보니까 지금 말을 잘 못했어 미안해 라는 뜻을 지금 저렇게 말한 거지. 그래서 서로 그냥 눈치만 보다가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영호를 현숙님이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눈가가 왜 이렇게 뭔가 촉촉하지? 아니야, 그냥 원래 촉촉해. 솔로나라 와가지고 술도 많이 먹고 했으니까. 그래서 혹시 뭐 눈부시냐 이러면서 현숙이 계속 영호 눈치를 살피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짜 울었냐. 그러니까 현숙은 이 사람이 나랑 이별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슬픔이 밀려오나?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지. 혼자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근데 영호는 아니야. 사실 전혀 안 울고 너의 모성애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영호의 노력이죠. 나는 너의 마음을 얻고 싶다. 그게 전부다. 라는 걸 이렇게 드립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현숙은 그냥 영호가 자기 진심을 숨기려고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뭐 전략 전술적으로 다 너의 모성애를 자극하기 위함이다. 데이트는 내 예상과 똑같이 심란했어. 현숙이 심란한 예상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 부정적 예언이 실현된 거에 가깝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너무 똑같은데 내 자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달라서 오늘 심란했다. 다르지 않았어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 안 했어. 물론 그건 영호의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 있겠지. 조금 더 만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안 쓴다면 말을 해줬어도 좋겠지만 또 영호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자기가 섣불리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말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내 자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가정 환경적인 거고 그래서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을 던진 거고 그거에 대한 공이 지금 돌아오지 않았다고 현숙은 느끼는 거고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까 현숙은 불안한 거고 이 상태로 불안이 계속 쌓이면 이제 이게 어떻게 터질지 그거는 또 이제 그게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가 편견을 가지고 보면 편향된 시각으로 보면 전부 다 이 사람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분명히 뭔가 눈물을 보인 것 같거든. 되게 투사라고 하죠. 너무 전형적인 투사. 내가 지금 울고 있죠, 마음이. 영호에게서 답이 안 오니까. 그래서 뭐 한숨만 나오고 그냥 심란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촉촉한 눈가가 뭔가를 얘기해주는 것 같아서 이게 내가 마음이 촉촉한 거지. 내 눈가가 지금 실제로 눈가는 웃고 있지만 내 마음이 그런 거지. 내가 불안하니까 현숙 씨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가 잘 이겨내야 될 텐데 이건 물론 영호도 현숙님의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표현을 잘 더 해줘야겠지만 근데 얘기를 한다고 뭔가 해결이 날 것 같지는 않아서 왜냐면 이거는 과거의 상처 경험과 맞물려서 이거는 얘기를 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 그래서 아리송했던 포인트는 정확한 확답을 주지 않은 점 네가 좋다 나쁘다 이걸 안 해줬죠. 두 번째는 빨개진 눈시울을 보았던 점 이거는 본인의 마음에 했던 투사지 내일 최종 선택 그걸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이 뒤에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현숙님이 혼자 지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폭발을 해버리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야.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되면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이는 것 같아서 미루고 싶지 않았다. 나의 개인사로 선택 안 할 사람이라면 인연이 거기까지인가 보다. 그게 아까 말했던 그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죠. 어머니는
나를 힘들게 키워준 어머니를 탓하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바꿀 수 없잖아요. 어쨌건 어머니의 과거를, 우리 가족의 과거를.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별로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게 엄마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지. 난 괜찮아. 우리 엄마 멋있어. 우리 엄마 고생했고 나도 고생했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야. 그거에 대해서 네가 인정하지 않으면 끝. 이럴 수밖에 없어, 현숙님. 그냥 이거는 뭐 방어 기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스스로 나와 엄마에 대한 마음을 보호하는 거지. 그렇게 현숙의 한숨이 깊어진 그 상황, 영호의 안색, 다크서클이 확실히 내려왔네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 들고 갔는데 안 썼어.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영호 다운돼 있냐라는 거에 이제 안 써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호도 생각이 깊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현숙의 눈물을 봅니다. 뭐 드시나요? 뭐 와인인가? 샴페인인가?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이건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현숙님이 조금 더 그 감정 표현이나 그 감정 컨트롤을 하려고 애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성급하고 불안도가 높은 면은 있는데 그래도 솔직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게 센스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상쇄되지만 그렇게 이제 다음 주 최종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영우 첫 등장 키워드 오만과 편견.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키워드가 오만과 편견이네. 오만과 편견은 어쨌든 해피엔딩이었으니까. 아무튼 뭐 이 두 사람 뭐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래도 서로 보완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잘 만나시고 계시면 어떨까. 괜히 기대하게 되네요. 심리대학교 인생 PT 프로그램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추가되는 새로운 온라인 강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는 퀄리티 높은 수업과 여러분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강의들로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매주 실시간으로 일요일 10시에 100분 내외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피드백, 고정 커리큘럼이 아닌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드리고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대화 방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실습으로 제공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비슷한 고민과 관심사를 가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죠. 네 번째로는 개별 맞춤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요. 글로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각 기수는 8주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신규 수강생은 8주마다 입학이 가능하죠. 새 기수에는 새로운 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 기수에 참여하셨더라도 새로운 기수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실습을 하면서 계속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지식 컨텐츠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특별 혜택으로는 첫 번째는 인생 PT만의 지식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매 기수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 컨텐츠가 쌓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 시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식 칼럼, 도서 요약, 영상 콘텐츠 등 현재 20개 이상의 풍부한 콘텐츠들이 있고요. 이 콘텐츠는 기수마다 10개, 20개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에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오프라인 참석 50% 할인 우선 참석권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많은 교류와 배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매월 강의일 2주 전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과연 누구에게 좋을까요?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 인생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보다 깊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 두 번째는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그런 지식이 필요한 분. 아무리 이론을 배워도 이게 적용이 안 됐던 분들,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해볼 곳이 없었던 분,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관점과 생각의 깊이를 원하는 분.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실습했을 때 안 됐던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야를 함께 볼 수 있고요. 저의 피드백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다양한 관점과 시각과 깊이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학습이 어려운 분. 어떤 지식을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고자 결심한 것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를 통해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교류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학습과 경험을 즐기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마음, 내 마음이 왜 힘든지, 내 마음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내가 대화를 할 때 왜 자신감이 없고, 내가 대화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왜 계속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실습과 경험 그리고 통찰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 P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심리대화 L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인생 PT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업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